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추석이 지나고 이제 처음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 영상 화면을 보면 조금 자극적으로 제가 3주 만에 1,000만 원 버는 부동산 투자.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써놨는데 어떤 분들은 3주 만에 부동산을 투자해서 3주 만에 1,000만 원.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벌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의 조금 결론은, 자, 사람도 이쁘게 꾸미면 인기가 좋다. 당연한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나 그런 이성을 만나러 갈 때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이쁜 옷도 입고 이렇게 입죠. 왜 그렇게 입을까요?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그쵸? 잘 보이려고 이렇게 꾸미겠죠.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이 아파트 금매입니다. 이 금매를 이용하고 그냥 단순히 바로 파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쁘게 꾸민다는 거죠. 즉 인테리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매 플러스 인테리어,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상태가 안 좋은 집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살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은 집은 비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되게 관리를 안 한다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경우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이 좀 급하거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처분을 하려고 그래요. 빨리 처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낮춰서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또 누가 여기서 살려고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매 물건, 이 상태가 안 좋은 집은 어떻게 찾을까? 이거는 제가 만든 영상들 중에서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부동산이랑 친해져야 돼요. 결국은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이 부동산 찾아가고 발품 파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제 주변에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뭔가 움직이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인터넷 보고 되게 우아하게, 아, 이 정도, 여기 아파트가 얼마네? 이거 한번 일로 들어가야겠다. 그냥 나는 편하게 오피스텔 투자하고 싶어. 이거 해서 월세 얼마 받고. 근데 이런 분들은 부동산을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쉽게 투자하는 거는 수익률이 나지가 않아요. 그냥 진짜 돈이 많고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부동산 투자는 결국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말이잖아요. 실천하라. 모든 일에서.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천을 좀 하세요. 어떤 지역을 갔을 때 내가 이 지역을 처음 하는데 발품을 진짜 많이 팔아요. 근데 그거는 효과가 많이 없어요. 왜냐, 오늘 처음 온 지역이기 때문에. 자, 제가 부동산 중개사라고 그러면 처음 온 사람보다는 자주 보고 얘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 먼저 물건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 부동산을 자주 가고 얼굴을 익히고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이 부동산에서 어떤 금매가 나오면 연락을 먼저 주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금매 물건들은 진짜 흔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하는 영상도 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도 되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 물론 인테리어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거나 조금 안다면은 훨씬 수월하겠죠. 가격대도 훨씬 잘 알 거고. 나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인테리어의 이응도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인터넷에 아파트 인테리어, 화장실 인테리어 검색을 해보세요. 사진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어느 인테리어 업체에 많이 나와요. 자, 우선 그 사진들을 쫙 보세요. 그럼 사진들을 보고, 아, 요즘에는 어떤 스타일로 많이 하는구나. 그런 거 블로그나 이런 데를 보면은 자세하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인테리어 한 거나. 그런 거 잘 보고, 이젠 그 물건지에 인테리어 가게를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아, 요즘 스타일은 화장실은 좀 투톤으로 하고 바닥은 어둡게 하고 이런 타일이 유행이에요. 가장 무난한 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격도 물어봐요. 아, 몇 평인데 수리 비용은 얼마 들까요? 그래서 인테리어 가게를 한 세네 군데 가보세요. 그러면 비슷할 거예요. 결국은 가격입니다. 얼마나 저렴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는 무조건 싸다고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주시는 그 기술자분들, 어떤 기술자를 만나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같은 타일을 깔더라도 기술자에 따라서 하자가 나고 안 나고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자들의 역량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 물론 인테리어 업체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몇 년 동안 거래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아니면 그 업체에서 시공한 아파트를 한번 보세요. 근데 보면은 분위기가 조금 끌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모두 인테리어 업체를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좀 타일이나 뭐 이런 좀 굵직굵직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면은 좀 하자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을 좀 너무 아끼지 말고 좀 평타 수준에서 업체를 하나 끼고 하세요. 자, 그러면 개인이 할 건 뭐가 있냐? 뭐 사람들이 뭐 도배 이런 거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도배도 쉽지가 않아요. 도배도 뭐 본인이 해서 하자가 나서 그냥 사는 경우도 많은데 그 집을 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집을 팔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깔끔하고 있어 보이게 해야 됩니다. 자, 도배에는 뭐 합지, 실크가 있는데 합지는 싼 거고 실크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거예요. 합지보다. 그래서 뭐 월세나 이런 방이 자주자주 나가고 바뀌는 것들은 합지를 많이 하고 뭐 전세나 자기 집일 때는 실크를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실크로 해서 도배를 했죠. 자, 그리고 이 조명, 콘센트 교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고리 교체, 문 교체 이런 것들은 셀프로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셀프로 안 하면 의외로 인건비가 지금 비싸요. 진짜 비싸요. 셀프로 하지 않으면 인건비에서 나가고 거기서 나가는 비용이 작지만 그게 합치다 보면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 것들 셀프로 할 수 있는 거는 셀프로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을 아껴야 됩니다. 자, 셀프로 못한다. 인터넷 검색하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셀프로 하셔서 최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아낍니다. 자, 인테리어 할 때 어디를 좀 중심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까? 바로 화장실이에요. 이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 거주는 여성분들의 의견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싱크대 이런 게 아니라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무조건 밝고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생각한다면 뭐 현관, 초입구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화장실은 보통 크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완전 큰 데가 아니면 한 200? 많이 주면 300 이렇게 주면은 진짜 끼깔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완전 세련되고 깔끔하게. 그리고 타일 선택을 좀 잘해야 돼요. 색 조합이나 요즘 유행하는 거. 그리고 현관도 마찬가지. 현관은 바닥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돈을 쓰더라도 고급스러운 타일을 많이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혹하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자, 이런 부분만 하고 나머지 거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노멀하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럼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완성했어요. 인테리어를 완성하는데 빠르면 한 10일 정도면 걸려요. 스케줄이 다 맞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팔아야겠죠. 부동산에 물건을 내놔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금매를 샀을 때부터 아, 이거는 인테리어에서 좀 매도를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부동산이 이미 작업을 좀 진행을 시켜줘요. 자, 물건을 보시러 오시는 손님들이 뭐, 아, 저는 이 아파트를 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아, 여기 지금 조금 좋게 인테리어 하는 데가 있다. 미리 얘기를 해요. 미리 얘기해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러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손님을 벌써 좀 물어놓죠. 그럼 그 손님들한테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제가 셀프로 조명을 달고 있거나 콘센트를 교체할 때도 이미 완성이 안 돼 있는데도 손님들이 보러 와요. 직접 보러 와가지고 벌써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의 협력이 없으면은 조금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물건이 팔렸단 말이죠. 이거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뭐 1,000만 원 벌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가격은 수익금은 조금 아무리 제가 수익이 2천만 원이 났어요. 근데 이제 물건을 사고 바로 파는데 이제 기간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요. 많이 떼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 좀 깊게 들어가서 좀 뭐 오래 얘기는 안 할 건데 세금을 아끼는 거 절세는 뭐 법인을 내는 사람도 있고 법인을 내면 세금이 확실히 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지는 뭐냐면 수익금을 많이 남기게 하려면 싸게 사는 거예요, 결국. 단 그 주변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싸게 샀는데 이 동네에 살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럼 의미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걸 많이 여쭤보세요. 뭐 갭투자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전세가 안 나가면 어떡하냐. 그 전에 무조건 수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데나 사시면 안 돼요. 결국 싸게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진짜 안 좋은 거를 사서 좋게 만드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기회를 찾아서 기회를 수익이랑 연결하시는 분들이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3주 만에 1,000만 원 수익, 너무 이 1,000만 원에 꽂히지 마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다. 부동산을 하셔도 그냥 뭐 갭 투자나 뭐 아파트를 사고 뭐 몇 년 있다가 실거주라고 파는 방법도 있지만 단기간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